2025년 회계사 1차 60회 회계학 문제 44번을 설명하겠습니다. 44번은 변동원가 계산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영업이익 차이를 조정하여 변동원가 계산하에 영업이익을 분석합니다. 회계캠프 채널에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시험에서 출제된 원가관리회계 분야의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영상자료를 제작하여 설명하는데, 이 영상자료는 온 에어 스튜디오의 인공지능 음성 영상 제작 프로그램과 네이버의 클로버 더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영상에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1차 시험에서 출제된 원가관리회계 기출문제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2차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문항별로 설명하고, 기출문제 설명자료를 연도별, 주제별로 재생 목록을 만들고, 주제별 기출문제 중에서 중요한 문제는 중요기출문제 재생 목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본 영상은 전반부에서 연도별 기출문제와 당해연도 기출문제를 목차별로 분석하고, 후반부에서 출제문항에 관련된 핵심 개념과 풀이 과정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출제문항에 관한 풀이 과정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반부를 건너뛰고 후반부의 풀이 과정 설명을 참고할 것을 추천합니다. 동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클릭하면 연도별 기출문제 재생 목록이 일크되어 있으니 활용하기 바랍니다. 2025년 공인회계사 1차 60회 회계학 과목은 문제 1번부터 50번까지 50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 중에서 원가관리회계 분야는 문제 41번부터 문제 50번까지 10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10문제 중에 3문제는 원가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고, 나머지 7문제는 관리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제의 난이도는 기본적 수준으로 출제 분야에 대한 핵심 내용을 파악했으면 풀 수 있는 수준에서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통해서 원가관리회계 분야의 출제 동향을 파악하고 출제 분야에 대한 핵심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고 숙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4번은 변동원가 계산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영업이익 차이를 조정하여 변동원가 계산하에 영업이익을 분석합니다. 원가회계 분야의 주된 관심 분야는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것인데,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원가회계 시스템은 분류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원가집계 방법에 따라서 원가회계 시스템은 개별원가 계산, 종합원가 계산, 혼합원가 계산과 역산원가 계산으로 분류하고,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따라서 전부원가 계산, 변동원가 계산, 초변동원가 계산으로 분류합니다. 변동원가 계산은 관리회계의 중요한 주제인 손익분기 분석을 위한 원가 계산 방법이기 때문에 원가회계와 관리회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원가 계산 방법입니다. 따라서 변동원가 계산에 관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러한 개념이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숙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2010년부터 2025년까지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원가관리회계 분야에서 출제된 문제를 주요 목차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2025년도에는 원가회계 분야에서 3문제, 관리회계 분야에서 7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44번은 변동원가 계산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영업이익 차이를 조정하여 변동원가 계산하에 영업이익을 분석합니다. 주대하는 단일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선입선출법에 의한 실제원가 계산 제도를 적용하여 제품원가를 계산합니다. 여기에서는 1월과 2월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자료를 이용하여 2월의 전부원가 계산 방법에 의한 영업이익을 토대로 영업이익 차이를 조정하여 변동원가 계산하에 영업이익을 분석합니다. 제조 과정에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고정 제조간접원가가 발생하는데, 어떤 원가를 제품원가로 간주하는지에 따라서 전부원가 계산, 변동원가 계산, 초변동원가 계산 방법으로 구분합니다. 전부원가 계산에서는 모든 제조원가를 제품원가로 간주하여 제품원가를 계산하고 판매 시점에서 매출원가로 비용화시킵니다.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변동제조원가인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변동제조간접원가만 제품원가로 간주하고, 변동제조원가가 아닌 고정제조간접원가는 판매관리비처럼 기간원가로 간주하여 발생한 기간의 전액 비용화시킵니다. 초변동원가 계산에서는 직접재료원가만 제품원가로 간주하여 제품원가를 계산하고 판매 시점에서 매출원가로 비용화시키고, 직접재료원가를 제외한 모든 원가는 기간원가로 간주하여 발생한 기간의 운영원가로 비용화시킵니다. 제조 과정에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제조간접원가 등의 변동제조원가와 고정제조간접원가가 발생하는데, 전부원가 계산에서는 고정제조간접원가를 포함한 모든 제조원가를 제품원가에 포함시켰다가 판매 시점에서 매출원가로 비용화시킵니다.
반면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제외한 변동제조원가만 제품원가에 포함시켰다가 판매 시점에서 매출원가로 비용화시키고 고정제조간접원가는 기간원가로 분류하여 단기 발생액을 전액 단기에 비용화시킵니다. 따라서 변동제조원가는 전부원가 계산 방법이나 변동원가 계산 방법에서는 동일하게 제품원가로 생산량에 포함시켰다가 판매 시점에서 매출원가로 동일하게 비용화되는 반면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전부원가 계산 방법과 변동원가 계산 방법에 따라서 다르게 제품원가에 포함되고 단기에 비용화되는 금액도 상이합니다. 1월 중에 생산량은 9,000개이고 이에 대한 고정제조간접원가는 18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부원가 계산에서는 고정제조간접원가 180만원이 생산량 9,000개에 단위당 200원의 비율로 제품원가에 포함되었다가 판매량 6,000개에 대하여 개당 200원의 비율로 120만원이 매출원가로 비용화됩니다. 반면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고정제조간접원가 180만원이 생산량 9,000개에 포함되지 않고 기간원가로 분류되어 발생액이 전액 단기의 기간원가로 비용화됩니다. 판매관리비는 기간원가이기 때문에 원가 계산 방법과 무관하게 전액 기간원가로 비용화됩니다. 따라서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비용은 매출원가 120만원가 고정판매관리비 80만원을 합계한 200만원이고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비용은 고정제조간접원가 180만원과 고정판매관리비 80만원을 합계한 260만원입니다.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비용은 변동원가 계산 방법에 비하여 60만원이 과소계상되고 반면 생산량 9,000개에서 판매량 6,000개를 차감한 기말 제품의 원가는 전부원가 계산 방법이 60만원 과대계상되어 차기로 2월됩니다. 2월의 기초제품 3,000개는 1월의 기말 제품 재고이기 때문에 전부원가 계산에 의해 기초제품 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는 60만원인 반면 변동원가 계산 방법에 의한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없습니다. 2월의 생산량은 9,000개이고 이에 대한 고정제조간접원가 발생액은 192만원인데 전부원가 계산에서는 고정제조간접원가가 전액 단기 생산량의 단위당 213.3원의 비율로 포함되었다가 단기 판매량에 포함되어 매출원가로 비용화됩니다. 전부원가 계산 방법에서는 기초제품 3,000개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 60만원과 단기에 생산하여 판매된 9,000개에 포함된 192만원이 단기의 매출원가로 비용회되고 2월의 고정판매관리비 100만원을 포함한 영업비용은 352만원입니다. 반면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기초제품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가 없고 단기에 발생한 고정제조간접원가 192만원이 제품원가가 아닌 기간원가로 전액 단기에 비용화됩니다. 따라서 2월의 영업비용은 고정판매관리비 100만원을 포함한 292만원입니다. 전부원가 계산 방법에 의한 영업비용은 변동원가 계산에 비하여 60만원이 과대계상되었습니다. 2월의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120만원이기 때문에 변동원가 계산 방법에 의한 영업이익은 60만원이 더 많은 180만원입니다. 이 문제에서 두 방법 간의 영업이익 차이는 1월의 고정제조간접원가 60만원이 2월로 2월되면서 전부원가 계산 방법에 의한 2월의 매출원가가 변동원가 계산보다 60만원만큼 과대계상된 결과입니다. 2000X1년 2월에 변동원가 계산 방법에 의한 영업이익은 180만원으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 180만원입니다. 동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클릭하면 변동원가 계산에 관한 기출문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기출문제를 풀어보기 바랍니다.